안녕하십니까, 박종호입니다. 자, 오늘은 횡재세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대통령을 비롯해서 정부의 주요 요직에 차지하고 있는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이 세 군데의 영업이익을 합친 것보다 우리나라 시중 5개 메이저 은행들이 차지하고 있는 영업이익의 금액이 더 크다. 그런데 이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처절한 삼성이나 LG나 아니면 현대자동차 같이 R&D 개발하고 해외 시장 개발해서 개척해서 그렇게 걷어들인 이득이 아니라 그냥 운 좋게 예대마진 차이의 편차가 커져서 그래서 아주 수월하게 걷어들인 소득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득에 대해서 일종의 쉽게 말하면 다시 돌려내놔라. 우리 서민들 이렇게 먹고 살기 힘드니까 세금 형태든 뭐든 간에 하여튼 니네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내놔라 라는 그런 발언들을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주 높은 선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다른 말들도 섞어서 하고 있죠. 이렇게 독과점적인 체제 속에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거두고 말이지 하면서 굉장히 강도 높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반면 은행권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손해보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그럼 우리 도와줄 거냐? 그 마이너스 다시 벌충해 줄 거냐? 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횡재세 어떻게 받아봐야 될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런 횡재세와 같은 초과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그런 법안들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이후 각 국가에서 이미 많은 차례 시도된 바 있고요. 또 시도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국이나 이탈리아라든가 이런 국가에서 특별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추가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세율 그리고 세목이 아니라 추가로 더 생긴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횡재세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과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전시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익을 더 보는 기업들의 대상으로 횡재세를 만든 바가 있고요. 이거는 법안으로 시행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오일 쇼크 기간 때도 특별하게 이 오일 쇼크가 오히려 큰 호재가 되는 기업들에게 횡재세를 거두려고 시도를 한 바 있으나 이때는 의회 반대로 시도를 못한 적이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정부에서 논의하는 그 횡재세라는 게 횡재한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했기 때문에 이것도 무슨 정치적 논리로 만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기 쉽습니다만 그렇진 않고 과거에도 그리고 지금도 이런 횡재세들을 많이 도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었던 바가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은행에 대해 그렇다면 또 횡재세를 부과하는 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이렇게 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횡재세에 대한 논의가 있기 바로 앞서서 우리가 정유사들이 굉장히 크게 또 추가적인 이득을 거둔 적이 있었죠. 그때도 횡재세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유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횡재세를 초과적으로 더 징수하자라고 하면 저는 사실 그렇게 긍정적으로 발언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정유사들이 지금 우리 이렇게 유가 올라서 기름값 올랐는데 그 과정에서 기름값 올려서 추가적으로 이득 보고 있고, 그런데 다시 유가 떨어졌는데도 기름값은 덜 떨어지고, 그리고 정부에서 유류세 같은 경우 줄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격에 반영되는 부분도 40% 정도밖에 안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그때도 횡재세 얘기가 있었어요. 하지만 정유사들에게 횡재세를 부과하는 거는 저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요. 이번에 은행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번에는 은행에는 좀 부과해도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저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거에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초과 이익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특히 횡재세에서 초과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초과 이익이 아니라 어떠한 노력도 없이 그냥 외부적인 환경 변화로 인해서 기대치 못했던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했을 때 그 이익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과세하는 걸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횡재세, 초과이익세 이렇게 부르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거는요,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이 어찌 보면 경영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중에 하나가 바로 초과이익입니다. 대표적으로 전 세계 시가총액 1등 기업부터 10등 기업까지의 기업들, 구글, 아마존, MS, 애플 전부 초과 이익을 누리고 있는 회사들이죠. 그 초과 이익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경쟁 상대가 될 법한 회사들을 과감하게 인수하거나 그들이 시장에 뛰어들면 가격 덤핑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내쫓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기업들과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해서 선도적으로 과감한 R&D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자금들, 바로 이런 초과 이익에 기반해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초과 이익을 거둬야 시장에서 남다른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남다른 평가의 가장 근원적인 시드머니는 이 초과 이익이 그 중에 하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한테 이렇게들 말씀하시겠죠. 그거는요, 열심히 혁신하고 R&D 해서 그렇게 달성한 초과 이익이고요. 이거는 한순간 운 좋게 일확천금을 달성한 것이니 여기에 대해선 환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최근 대표적으로 정유업계가 포함되어 있는 석유화학 업종을 살펴보면요, 중국 내부에서 석유화학 업종이 중국 경제가 너무 박살이 나다 보니까 본인들이 내수해서 뭔가 활로를 모색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외부 시장에서 지금 남아있는 재고를 턴다든가 석유화학 분야의 진출을 좀 모색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에 굉장히 값싸게 석유화학 업종들이 지금 치고 들어오고 있고요. 그 가격 수준은 어떻게 보면 한국 기업들 다 고사시키자라고 할 정도로 굉장한 가격 덤핑으로 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중국 내부의 내수 시장이 지금 박살난 상태에서 차라리 이 기회에 우리가 남는 재고로 한국 시장에 진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건축 원자재 등등 이 석유화학 관련된 류의 제품들이나 원료를 납품해서 그렇게 돼서 저 나라의 석유화학 관련한 생태계가 만약에 붕괴되거나 자초되면 이제 저쪽 시장도 우리의 새로운 신규 시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요즘 정말 과감하게 밀고 들어오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 업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맞을까요? 이렇게 가격이라는 게 원료단에서는 사실 제품의 품질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가격이 주는 비중이 훨씬 더 높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이해를 드리면, 설탕이 한국 설탕과 중국 설탕, 여러분들 먹어보시고 이게 한국 설탕인지 중국 설탕인지 알 수 있으세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위에 있는 페인트가 한국에서 정제했던 석유화학유를 기본으로 만든 페인트인지 중국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건지 구분할 수 있으세요? 없어요. 가격이 결정적인 요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가격을 덤핑해서 들어오는 그런 회사들을 막으려면 우리도 한 가지 방법은, 그런 애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도 손해를 보면서 팔더라도 무조건 저들 들어오는 걸 막자라고 하면서 우리도 같이 가격 경쟁에 뛰어들어야지만 그래야 쫓아낼 수도 있는 겁니다. 가끔은 그런데 필요한 돈이 이렇게 뜻하지 않게 횡재성으로 얻게 된 초과 이익을 일부 쟁여놨다가 바로 그럴 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석유화학 유해 회사에서 하고 있는 역할들이 있는데, 이 역할들이 또 없어지면 그 큰 앵커 기업들도 어려움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 이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뭔가 이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야, 내가 돈 좀 더 줄 테니까 이번에 같이 버텨봅시다, 이렇게 해야 나름대로 이 생태계라는 게 유지가 되거든요. 바로 그럴 때라도 이 초과 이익 금액을 일부 쓸 수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석유화학 관련한 업종인 정유사에게 초과 이익에 대해서 횡재세를 부과하자라고 했었던 논의가 있었을 때는 이런 그 상황의 업황들, 그리고 이게 이런 지금 시장 상황들을 고려했었을 때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석유화학 관련한 산업을 지키기 위해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 냉정하게 누가 저한테 물어봤다면 반대했을 겁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다음으로 가장 많은 수출 품목에 해당되는 게 석유화학류라고 부르는 것들이 2등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최근까지도 그랬고요.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른 품목들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력 수출 산업군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은행은 조금 제가 마음이 좀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도 아까 말씀드렸던 석유화학유와 동일하게 원래는 저도 판단했을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금 전 세계 대표적인 투자은행들, JP 모건이니 예를 들어서 모건 스탠리니, 그 밖에 예전에 더 올라가면 로스차일드 가문들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할 초창기 그 무협지 같은 금융의 역사를 가만히 돌아보면, 그런 로스차일드 가문이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 초창기 금융회사들이 정말 떼돈을 벌었던 건 뭐 때문인가요?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처럼 철저히 R&D 투자하고 특허 출원해서 떼돈을 번 게 아니에요. 그런 특허로 나의 기술의 독자성, 영업력 이런 걸 확보한 게 아니라 전쟁 나서 그것 때문에 이자놀이에서 큰 돈을 번다든가, 아니면 군비 조달하겠다라고 어떤 특정 국가가 돈 빌리러 왔었을 때 그때 금융 관련한 권한을 받아왔다든지 높은 이자를 청구했다든가, 아니면 전쟁 중인 나라들 간의 환차익을 통해서 추가적인 엄청난 이득을 거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이것도 일종의 횡재 아닌 횡재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등등으로 인해서 일부 업종에 횡재를 하는 외부 상황으로 인한 횡재와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당시 은행들은 결국 그렇게 횡재한 돈으로 뭐 했나요? 바로 금융 혁신을 하거나 금융에 대해서 자신들의 시장 지배력을 갖추는데 과감한 투자를 하고 신규 사업을 벌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이 통해서 지금 미국의 특정 또는 유럽의 특정 금융회사들은 전 세계적인 금융 네트워크를 가지면서 그야말로 전 세계적인 금융회사로 발돋움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우리 은행들이 그런 횡재에 가까운 추가적인 수익을 거뒀을 때, 그러면 우리 은행들도 글로벌 탑티어의 투자은행들처럼 발돋움하기 위한 그런 과감한 투자를 할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이 은행이라는 것은 대표적인 규제 산업입니다. 어떤 금융상품을 만들지 말지, 누구에게 팔지 말지, 어떻게 팔지 말지, 누가 팔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를 법으로 다 강제하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행업이라는 것을 한다는 것은 굉장한 규제 아래서 활동해야 되기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한다든가 마음대로 새로운 퍼포먼스를 구현할 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따라서 이런 우리나라의 금융업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물론 외국도 규제가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보다는 허들이 많이 다르죠. 이런 특수성으로 인해서 결국 은행이 스스로 이렇게 초과적인 이득이 생겼을 때 할 수 있는 가장 큰 방편 중에 하나는 그냥 직원들에게 보너스 지급하는 거, 이거 말고는 이 이익들을 크게 투자할 때도 없고 투자할 생각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일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업종의 특수성상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이라면 아유, 운 좋아서 초과이익 가져가셨네, 앞으로 정말 혁신적인 투자하세요, 해외 진출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 더 큰 일자리 기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외화 버는데 일조하세요 라고 하고 말아도 굳이 그거 세금으로 징수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더 적극적인 투자해서 더 우리나라 경제 파이 키워서 나름대로 다른 형태로 세금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많아요. 근데 은행은 그렇지가 않은 여지가 많거든요. 게다가 정부에서 항상 온실 속에서 지금 시중에 메이저 5개 은행을 키워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은행이 어려워졌을 때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도와줬었고 국가의 관리 감독 아래서 굉장히 새로 은행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게 은행을 막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독과점 기업의 체제를, 독과점 어떤 시장 상황을 국가가 만들어줬는데, 그런 만들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이익이 생겼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걸 무조건 회사 내부 직원들에게만 나눠주는 걸로 끝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은행업종은 이런 석유화학유나 다른 일반 산업군과 다른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횡재세에 준하는, 횡재세라는 건 사실 정치적인 수사이고요, 학계에서는 특별기여금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이 특별기여금 형태의 새로운 조세를 징수해서 그걸 바탕으로 뭔가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기여하는 것은 서로 금융 소비자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시장 상황을 만드는 데 일조할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간간히 이런 것들에 대한 논쟁이 있었을 때 횡재세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이 결국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미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 횡재세를 추가로 하는 것은 이중과세 아니냐, 그러면 이건 결국 논의는 될지 모르겠지만 법적인 근거를 통과시키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하십니다. 근데 이미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서는요, 이런 뜻하지 않는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해 추가적으로 얻게 된 초과 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불법이 아니다, 법적으로 합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대한 초과이익 환수제가 바로 거기에 대한 판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법인격은 다릅니다. 시중금융회사인 일반 법인과 조합이라든가 조합에 소속된 개인은 법인격은 다르지만 법률적 판단을 내리는 것에 대한 본질은 똑같거든요. 아무 이득 없이 살고 있었는데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횡재를 해서 몇십억 이런 정도의 큰 수익이 거둬졌으니 이건 통상적으로 그거에 대해서는 좀 추가적으로 과세합시다 라는 거고, 그런 취지에 대해서 기존의 세법이나 세목으로 정해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과세해도 됩니까? 라는 물음, 이거는 지금과 똑같은 법의 형식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벌써 헌법재판소에서 초과이익 환수제가 기존의 조세 부과의 원칙에 위배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조세의 형평성과 객관성에 있어서도 문제가 없다라는 이미 법적 판결을 내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횡재세류의 초과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사실은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단순히
이걸 횡재세가 법에 위법한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근거가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어떻게 되는 게 제일 좋으냐라는 부분인데요. 만약에요, 우리나라가 이제 본격적으로 금융산업을 선도적으로 육성해보는 그런 산업으로 만약에 결정했다라고 하면요, 이 금융회사들이 이런 초과 이익금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의 전체 금융 네트워크를 우리가 잡겠습니다 하고 시장 진출하는데 저는 과감하게 쓰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그쪽 현지 지점에 또 일할 직원들을 왕창 뽑아야 되고 하니까 우리 또 청년 일자리 많이 생기고, 또 그런 것들로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갔었을 때 다양한 서비스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선 그럴 수 있는 법적 테두리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여지가 부족한 시장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횡재세에 대해서 금융권에 만약에 부과한다면, 그걸 만약에 국민투표로 결정한다고 한다면 저는 일부 찬성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드릴 주제는요, 이 횡재세라는 것도 이해를 시켜드림과 동시에 초과 이익이 생겼을 때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런 기업들의 초과 이익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는지 말씀드려 봤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 가지고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